건국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지금 보여주는 건 인디안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흑인 이런 느낌의 이것도 너무 웃겨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흑인으로 나와요. 사실을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게 논란이 된 거죠.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 반갑습니다. 데이터 맛집의 이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란에 휩싸인 이미지 생성형 AI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미지 생성을 하는 그 AI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미드저니도 있고, 뭐 메타 이매진도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챗GPT, 오픈 AI의 이제 달리, 뭐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그 지난달 2월 달에 메타 이매진하고 구글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미지들이 논란에 확 불을 붙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몇몇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보여줘. 그 다음에 1943년도 독일 군인의 이미지를 알려줘. 뭐 바이킹 전사의 이미지를 알려줘.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상하는 모습은 뭘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하면 일단 백인 같은 느낌 그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독일군도 1943년이면 그 게르만 민족 그들의 민족성을 딱 보여주는 그 인물들 이게 이제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바이킹도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스테레오타입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 이매진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서 뱉은 이미지들을 먼저 보여줄게요. 제미나이가 생성한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지금 보여주는 건 인디안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흑인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여기서 흑인을 등장시켜야 되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아니고요. 그 사실을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게 논란이 된 거죠. 그리고 1943년도 독일의 군인도 딱 보시면 아시아 여성이 나와 있어요. 1943년 독일 군인이 아시아 여성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예 사실과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게 논란이 된 겁니다. 자, 어떠세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추가로 뭐 제미나이에서 논란이 벌어진 걸 좀 더 몇 가지를 얘기하면 교황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성이 나온다든지 흑인 교황이 나왔다든지 뭐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1820년대 독일 커플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시아인과 흑인 남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독일인의 이미지가 그때 시대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거 이것도 너무 웃겨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흑인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많은 생각이 지금 들죠. 메타도 똑같아요. 사실은 메타는 이런 것들에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는데 이게 구글에서 제미나이가 논란에 휩싸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쳐박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프로 미식 축구 선수를 보여줘라고 했더니 여자들만 나오는 거야. 유색 인종 특히. 왜 오히려 백인은 왜 안 나와야 돼요? 이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 식민지 집단. 근데 아시아인들이야. 그게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계속 다른 오류가 나오는데 이 오류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다양성을 추구하잖아요. 아시아인도 나왔다, 흑인도 나왔다, 백인도 나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주입시키다 보니까 사실적인 내용을 갖다가 잘못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자, 구글이 뭐 이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니까 뭔가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같은 경우는 뭐 철저한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 사과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망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의 CEO인 피차이도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잘못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미나이에서는 이미지 생성하는 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주가도 하락을 했겠죠. 그 기간 당시에는 한 90빌리언 이 정도가 지금 하락을 했고요. 사람들이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이 구글 자체의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간호사를 그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여성의
뭐 하얀색 그 모자를 쓰고 이런 모습의 하얀 가운을 입고 그런 여성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만 보여주면 간호사 중에 남자 간호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뭔가 차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는 여성이다, 의사는 남자다. 이게 너무 차별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그거를 방지하는 필터를 씌워요. 그래서 간호사의 성별을 남자, 여자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인종도 간호사 하면 백인이어야 돼요? 아니면 동양인이어야 돼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일 수도 있고 동양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이걸 랜덤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뽑아서 나올 때 사람들은 간호사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랜덤으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래, 이 알고리즘은 참 괜찮네, 뭐 성차별도 하지 않고 인종차별도 하지 않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꽂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기에다가 이 필터를 같이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그런 오류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구분했어야 되는 것들을 구분 못한 거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외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몇 가지 문제가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판단이 끝난 인물이 있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판단이 아직 안 끝난 인물들도 있겠죠. 히틀러라고 하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뭔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뭐 오바마 찬반이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히틀러하고 오바마 중에 누가 더 나빠?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히틀러하고 앨런 머스크 중에 누가 더 나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난데 이게 답이 일부가 나온 거예요. 어떤 측면에선 누가 낫고 어떤 측면에선 누가 나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큰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세세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막 짓궂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그게 답변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답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면 우리는 육류를 막 공급하는 회사예요. 자, 화석 연료라는 것들은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뭐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거기에 마케터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마케팅하는 캠페인 문구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석 연료는 환경 보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젠 AI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 나는 육류를 파는 사람이야. 육류는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저는 그런 캠페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슬퍼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실적인 얘기들, AI가 가치를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문제로 작용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설계가 그렇게 된 거죠. 이 젠 AI를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위키나 뭐 책에 있는 데이터들을 막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 자체가 편향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너무 많은 자료를 동시에 학습을 하니까 일일이 사람이 체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생한 다음에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쉽게. 그거 왜 못 찾아냈냐. 근데 자료가 한두 개입니까? 지금 온라인에 올라오는 자료가. 그걸 어떻게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 학습 방식에서.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는 제미나이나 메타나 이런 큰 기업들은 뭔가 그런 인종적인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공격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차원에서 강하게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보장해라 라고 맥스로 아예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자체가 또 압력으로 들어가서 엔지니어들은 너무 그 얘기만 듣고서 그냥 그렇게 설계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일반 사람들 중에 이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젠 AI가 실수를 할 때까지 물어보는 거죠. 계속 유도하고 물어보고 또 그냥 짓궂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걸려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녹화를 뜨거나 어떤 경우는 악마의 편집을 할 때도 있어요. 자기가 이슈 몰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거짓된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들이 커지기 시작하고 아까처럼 주가도 막 폭락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문가 집단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 알고리즘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심사숙고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젠 AI가 저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인공의 다양성은 얼마나 보장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맥스로 보장해줘. 그러면 뭐 다양한 흑인, 동양인, 건국의 아버지들이 막 나와도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자, 근데 여기는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제가 프롬프트만 날리면 탁 나오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이거는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럼 짜증나잖아요, 이해하고. 그런 짜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들은 아까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판단된 것들 있잖아요. 뭐 건국의 아버지는 백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실이 있으면 근데 흑인이나 동양인들이 나왔으면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모아서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의 것들을 뱉기 전 이제 뱉으려고 하면 얘네는 빼내라 라는 것들을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사실에 점점 근접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한쪽으로 그냥 편향된 그냥 고정관념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학습이 계속 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젠 AI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너무 편해요. 그래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이런 논란이 있다고 갑자기 뭐 이제 이미지는 다 만들지 말자.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젠 AI에서 생성형 이미지를 볼 수 없다. 이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뭐 시스템을 만들고 뭐 방송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도 항상 논란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기술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AI가 척척박사라고 항상 들어왔는데 얘가 왜 이렇게 틀리냐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사용하기 전부터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척척박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I는 점점 성장해가는 약간 진화 과정에 있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의 학습을 하고 더 빠르게 학습을 하고 그래서 더 빠르게 진화를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거를 완벽함을 이 친구한테 바란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한 거를 딱 봤을 때 어느 시각에서는 이게 맞는데 어느 시각에서는 또 이걸 다르게 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 마지막에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 성장 과정을 좀 지켜봐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쵸? 아까 건국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사실 있는데 백과사전에도 있고 인터넷상에도 다 있는데 그걸 굳이 왜 만들어주냐 그리고 그걸 굳이 만들면서 왜 흑인으로 만드느냐 논란을 본인이 자초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성형 AI를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생성형 AI라는 성질 자체가 모든 걸 새롭게 다시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찾아달라고 했으면 링크를 줬겠죠. 브라우징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어쩌면 질문에서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답변을 하긴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걸 할루시네이션이라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죠. 그러니까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를 쓸 때 뭔가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시를 써줘. 그렇잖아요. 작곡을 해줘. 이런 것들은 새롭게 창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을 질문했을 때는 확실히 사실과 달랐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브라우징 기능을 통해 가지고 링크를 주는 게 지금 거의 이제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제미나이도 거의 본인이 어디서 그 자료를 찾았는지 링크를 다 줘요. 그리고 챗GPT도 4.0 기능을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검색 엔진의 모습은 이렇게 말을 갖다가 다 만들어낸 것과 거기에 출처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걸 갖다가 두 개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냐? 지난번에도 얘기한 역류 현상이라는 얘기를 했죠. 기존에 있던 거를 참고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뱉어내는. 그거는 사실 저작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뭐 100%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제거가 될 거라고 역류 현상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갈 거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걸 활용해야 될지는 조금씩 더 공부하면서 정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